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4주차 AWS와 GCP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컨텐츠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AWS와 GCP가 차례대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실습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서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서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GPU 서버라는 것을 이용해 보셨을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GPU 연산을 대신 해주기 위해 이제 고급 GPU가 장착된 컴퓨터를 GPU 서버라고 합니다. 또 서버는 GPU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컴퓨터도 서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요청받은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나 구글에 접속할래? 라고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구글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SSH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프로토콜은 컴퓨터끼리 사용하는 통신 규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로는 이제 HTTP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웹 서버와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문서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SSH라고 Secure Shell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즉 원격 컴퓨터, 즉 서버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SSH 클라이언트와 SSH 서버의 관계로 상호작용하면서 SSH 서버가 설치된 운영체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도 해석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암호화된 방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AWS와 GCP는 어떤 것에 속할까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속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기타 IT 관련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한 리소스,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소 등을 필요한 만큼 요청하고 제공받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양의 자원을 신속하게 할당받거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자원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아래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서버실을 직접 설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여러 대 놓는 것이 온프레미스 방식입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데 비용도 들고 또 이제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온디맨드 방식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온프레미스 방식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보자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이제 서버실을 직접 물리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리고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이미 준비된 서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과 같이 대기업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거대한 서버실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그냥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버 세팅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AWS와 GCP는 분 단위와 시간 단위 가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aaS라고 Infrastructure as a Service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요. 즉 서버에서 제공하는 범위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서버 OS,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직접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AWS의 EC2와 즉 구글의 컴퓨터 엔진이 이 IaaS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PaaS가 있는데 이것은 플랫폼 에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IaaS 형태의 가상화된 클라우드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까지 미리 구축을 해놓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aaS보다는 관리상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세일스포스의 헤로쿠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aaS가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예요. 이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료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합니다. 예시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슬랙,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그리고 드롭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IaaS는 이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작고, 그리고 이 기업 관리 영역, 즉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휴도가 높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가장 많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 IaaS 서비스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탑 3에서는 이제 AWS, 아주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비교를 해보자면 AWS는 가입 후 1년간 프리 티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당 과금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끼리 연동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유리합니다. GCP는 평생 프리 티어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제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당 과금을 하고, 그리고 오픈소스와의 협업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TPU라는 AI 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게 적절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인 AW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AWS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무슨 새틀라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은 이제 콘솔 홈, 즉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 홈이고, 그리고 EC2, 그리고 빌링,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포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빌링입니다. 이 빌링을 좀 자주 보셔야 하는 게 EC2를 많이 틀어놓다, 인스턴스를 많이 틀어놓다 보면은 과금이 조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과금이 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EC2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EC2는 즉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가상의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웹 서비스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닌 그 리눅스, 윈도우 등 OS가 설치된 가상 머신입니다. 즉 사용자는 원격으로 해당 컴퓨터를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OS, 메모리, GPU, 스토리지 등 인스턴스 스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사용자가 그냥 우리가 흔히 뭐 테크노마트 이런 데 가서 컴퓨터를 견적을 해서 맞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용자가 그냥 나 컴퓨터 한 대 사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AWS EC2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펙에 맞게 이제 OS, 메모리, 뭐 메모리 막 16기가가 필요해. 그럼 메모리, 그리고 GPU, 난 뭐 머신러닝을 훈련시킬 거니까 GPU가 필요해. 그러면 GPU가 좀 좋은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스펙에 맞게 잘 고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스턴스를 다 런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칭된 인스턴스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액션에 이제 스타트 인스턴스 하면은 나만의 컴퓨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그냥 AWS한테 시간당 내가 설정한 컴퓨터 사용 비용을 지불하면은 이제 AWS에서는 가상의 컴퓨터, 즉 여기서는 EC2인 거죠. 이것을 빌려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컴퓨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저는 이미 이제 3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어떻게 새롭게 인스턴스를 만드냐 하면은 이제 여기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모네임을 이제 저희는 BDS 윅 4주차니까 BDS 위크 4 뭐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OS 이미지들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우분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프리티어 엘리저블은 이것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GPU 이런 파이토치가 설치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에서 이렇게 GPU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걸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GPU 파이토치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은 이제 T2 마이크로부터 시작해서 뭐 GPU가 달려있는 이제 G 여기까지. G 이거는 이제 G4DN이라고
GPU가 달려있는 그러한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T2 마이크로로 해볼게요. 근데 얘가 T2 마이크로가 공짜긴 한데 굉장히 성능이 그냥 중학교 컴퓨터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뭐 GPU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G4DN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까지 설정을 했다면은 이제 키페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create new key pair 한 다음에 그냥 BDS week 4로 해볼게요. 똑같이. 그 다음에 .pem이라는 걸 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key pair로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세팅인데 이거는 그냥 누가 내 컴퓨터에 누가 내 가상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주는 곳인데요. 여기 저는 이제 방화벽 작업을 그냥 new create security 그룹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떠한 접속을 허용을 할 거냐인데 이제 SSH 트래픽, 뭐 HTTPS 트래픽 아니면 HTTP 트래픽 이런 거를 저는 그냥 다 허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anywhere로는 이제 0.0.0.0이 이제 어느 IP 주소 그리고 다시 슬래시 0이 이제 어느 포트 번호에서도 다 접속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my IP로는 내가 현재 있는 IP 주소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anywhere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onfigure storage는 이제 내가 내 컴퓨터에 어떠한 만큼의 스토리지를 원하는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굳이 안 바꾸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떠한 설정으로 내 인스턴스 세팅을 했다 이거를 서머리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 설정을 했으면 이제 런치 인스턴스를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 인스턴스에 가서 이제 BDS week 4라는 인스턴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이제 여기 써둔 거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스펙을 설명하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T2 마이크로로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인스턴스 타입이 범용 마이크로, 그리고 컴퓨팅 최적화, 스토리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그리고 가속화된 컴퓨팅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GPU로 사용을 하실 거면 이제 G 패밀리를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성능은 저는 T2 마이크로로 했는데 이제 성능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좋게 하려면 여기 있는 엑스라지나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미 이게 러닝 중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멈춰있는 인스턴스를 다시 한번 런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BDS에서 인스턴스 스테이트에서 스타트 인스턴스 하면은 내가 만든 인스턴스를 스타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둬야 될 게, 여기서 이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public IP before address랑가 뜨는데요. 이거는 사실 실행을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뒤에 이제 고정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지도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인스턴스 설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인스턴스를 런치할 때 그 팸키를 다운받았죠? 그거를 이제 저는 그게 지금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데 이거를 제 빅데이터 스킬스에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서 빅데이터 스킬스에 위크 4에 이거를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 팸키가 여기 옮겨졌죠? 그러면은 이제 터미널을 켜가지고 이 장소로 이동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 팸키가 보이죠? BDS week 4. 이 팸키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일단 chmod 600 bds week 4.pem을 일단 실행을 할 거예요. 이게 그 chmod 600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변경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h-i 그리고 bds week 4.pm 하고 유저네임이 저는 이게
그 이미지마다 다른데 여기서 저는 우분투에서 깔았으니까 우분투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public IPv4 DNS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냐? 그 인스턴스 아이디에 들어가서 public IPv4 DNS가 있죠? 이거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골뱅이 뒤에 복붙 하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yes를 입력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떴죠. 우분투 그리고 IP 172.314613.103. 그러면은 바로 내가 만든 이 가상의 인스턴스에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컴퓨터를 일단 만들었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제가 쓴 이 명령어들을 이제 복붙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sudo라는 명령어, apt-get라는 설치 명령어를 업데이트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파이썬으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일단 파이썬 3을 설치를 해볼게요. 네, 저는 3.9 버전을 설치를 해볼게요. yes를 입력을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를 할 때.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들 설치를 할 때 그 PIP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를 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PIP 설치를 해주시면 뭐 PIP 인스톨 뭐 fast API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맛에 맞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설명을 할게. 만약에 내가 이 VS 코드로 뭐 여러 파이썬 파일들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 인스턴스 안에 옮겨오지?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내가 만든 모든 파이썬 파일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우선 GitHub에 올리는 거예요. GitHub에 올려서 그 패키지들을 git 클론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내 패키지들을 다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그 도커 허브에서 그 이미지를 받아와서 도커를 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중에서 그 전자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 실행을 하진 않고 일단 방법만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는 제가 최근에 만든 패키지가 이제 제 GitHub를 보면은, 저는 이 트랜스레이트 주소라는 패키지들을 최근에 실행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CJ 공모전 나갔을 때 올린 패키지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fast API를 사용을 해서 제가 주소 번역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 API.py 파일에 들어가면은 이제 fast API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여기 리퀘스트에 엔드포인트에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이거를 다 번역을 해주는 작업해서 이제 successful response랑 번역된 한글 주소를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 인스턴스에 뭐 클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git 클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ls 보시면은 이 바탕화면, 즉 우분투의 바탕화면에 이 트랜스레이트 주소라는 패키지가 깔리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명령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디렉토리 내에서 이동할 때 cd를 쓰잖아요. cd 트랜스레이트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ls를 해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클론 GitHub에 올려놓은 모든 파일들이 똑같이 클론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requirements.txt를 지금 설치를 안 해서 아마 실행이 안 될 텐데, 똑같이 그 pip-r pip install-r requirements.txt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컴퓨터와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콘다도 사용을 해서 가상 환경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명령어로 적어놨어요. 이제 sudo wget 하고, 이게 최근 그 아나콘다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wget 한 다음에 이제 bash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인스톨 동의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s3 입력을 하면은 이제 콘다까지 설치를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인스턴스에서 이 퍼블릭 IP 비포 어드레스가 그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실제 서비스 중인 서버라면은 굉장히 대참사겠죠? 이것은 마치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밤 사이에 NAAAVVER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내 인스턴스에 고정 IP 주소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일라스틱 IP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일라스틱 IP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저 이미 2개를 만들어놨는데 들어가서 이제 allocate elastic IP 어드레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도 그룹은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allocate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제가 만든 일라스틱 IP 주소에 들어가서 associate elastic IP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내가 이 IP 주소를 할당하고 싶은 인스턴스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인스턴스를 할당을 해주시면은 associate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해놓으면은 제가 아까 할당한 그 IP 주소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일라스틱 IP에서 그 13.125.129.173이죠. 여기서도 똑같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제 인스턴스를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도 이 public IP for address는 바뀌지가 않아요. 즉 고정 IP 주소가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라스틱 IP 주소가 이렇게 할당된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까지 지금 AWS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G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서도 이제 똑같이 VM 인스턴스를 만들어보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이 150달러인가 한 38만 원 크레딧이 증정이 돼요. 저는 네,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프로젝트를 나눠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생성한 자신의 인스턴스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는 일단 빅데이터 스킬스라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엔진에서 그 VM 인스턴스에 가시면은 이제 인스턴스 만들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또 BDS 위크 4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 리전은 이제 저희는 서울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N1에 이제 하이맨으로 해볼게요. 하이맨에 8 CPU 4 CPU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설정할 필요 없고 네, 방화벽도 똑같이 그냥 둘 다 트래픽 허용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하면은 GCP는 이렇게 예상 가격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GPU도 사실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GPU는 그 리전을 아마 서울이 아니라 다른 리전으로 해야 선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GPU까지는 설정을 안 하고 그냥 가장 기본 모델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외부 IP가 뜰 텐데 얘도 그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시작할 때마다 외부 IP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AWS에서 일라스틱 IP를 설정을 해서 그 고정 IP 주소를 부여했던 거랑 똑같이 GCP에서도 한번 고정 IP 주소를 만들어 볼게요. 전 이게 일단 만들어지면은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점점에서 이제 네트워크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P 주소에 들어가셔서 그 외부 고정 IP 주소 예약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나만의 IP 주소를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네, 리전은 이제 저는 똑같이 서울로 해줄게요. 서울로 해주고 연결 대상에서 이제 제가 만든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예약을 누르면은 네, 저만의 이제 외부 IP 주소가 할당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IP 주소가 3464199220이죠. 여기서 인스턴스를 그러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외부 IP. 얘는 이제 시작하고 중지할 때마다 외부 IP가 고정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SSH 연결을 그냥 여기서 이 SSH 누르면은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AWS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독립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LS를 여기서 똑같이 뭐 sudo apt 그 위에 명령어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이 아래에 실행을 하시면은 파이썬도 설치를 하고 PIP 설치하고 git 클론을 통해서 내가 올린 깃허브에 올린 모델을 여기에 똑같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냥 하나의 컴퓨터 가상 컴퓨터가 설정이 되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고정 IP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뭐 fast API 앱으로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서버를 불러올 때. 그래서 그 엔드포인트를 설계를 해주는 게 바로 저 외부 IP의 역할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해서 제가 만든 API 주소를 불러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 IP 주소를 그 호스트 서버에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작업물의 API 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이런 IP, 고정 IP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그 3주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